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주린이 부생아가 뭐길래입니다. 주린이 부생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주린이가 뭐예요? 주린이는 요즘에 좀 이렇게 채팅 같은 거 하면 많이 리니를 붙이잖아요. 어린이. 아, 어린이. 예. 예. 그래서 옛날 코인들이 열풍 막 불었을 때 암호화폐가 예, 예. 코인 어린이, 코인의 초보다 해서 코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주린이는 뭐겠습니까? 아. 주식 어린이. 예. 그러니까 어린이가 주식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 주식 예.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하고 예. 이 또 부생아는 부생아는 뭐예요? 부동산과 신생아의 조합, 아.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부생아는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하려고 관심을 갖는 네네. 그런 건데 이 주린이, 부생아가 네. 최근에는 2030 세대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2030도 막 주식을 처음으로 해서 막 뛰어들고요. 네네. 또 2030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뛰어들기가 힘든데 네. 참 이상하게는 30들이 예, 예. 최근에 빠르게 어. 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주린이 또 부생아라는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초보자들이 기존의 뭔가 관행, 뭐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뭐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네. 그러면 뭐 주린이 부생아 2030 세대 많다면 재테크 시장에도 뭐 좀 전에 없던 방식의 뭐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이 막 많이 생겨났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주식 같은 걸 보면 확실히 2030이 뛰어들면서 네. 좀 이게 이 파이가 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예. 저 오늘 점심도 옆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한 거를 좀 들어봤는데 아, 예. 주식 투자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뭐 삼성전자 뭐 예. 아니면 SK텔레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테슬라 얘기를 한다든가 아. 구글의 모기업이죠. 뭐 알파벳이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네. 되고 뭐 페이스북 주가 얘기하고 뭐 예. 중국 기업도 주가 얘기하고 그것이 뭐냐? 네, 예. 요즘에 2030들은 빠르게 이 IT에 익숙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도 분명히 매우 간편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네네. 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도 애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 아니니까 연구할 게 많고 막 어떤 부담을 느끼는데 예. 뭐 바로바로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지평이 넓어졌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반면에 주식만 놓고 보면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대목이 예. 실은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모든 2030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죠. 내 투자금 외에 예. 빚을 얹어서 투자하는 이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 예.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요, 아니면 스탁론이라든가요, 신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놀라운 소식이 이제 주식거래 신용잔고가 11조, 12조, 13조, 14조.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지금 이 빚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행히도 이 기간 동안에 주가도 큰 조정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네. 이게 자칫 급락이라든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 빚투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또 경험을 볼 때 우리 큰 손이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빚투자가 많을 경우에는 더 가더라도 일부러 한번 이렇게 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남의 돈으로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부동산에서의 특징은 뭐 간단합니다. 집을 많이 삽니다. 그냥 아마 이걸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그렇죠. 우리 얘기 많이 했죠. 하는데 네. 최근 뭐 작년 말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뭐 네. 전국도 그렇고 서울만 따로 지금 연령별 아파트 거래가 나오는데 네.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집을 사고 있으면서 그러네요. 전통의 집을 많이 샀던 40대 50대를 추월하게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상공들이 집을 사려고 뛰어드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청약 가점에서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죠. 매매 시장으로 뭐 뛰어들게 되고 또 선배들 또 부모님들 세대에 보니까 부동산이 항상 불패였기 때문에 네. 2030들 빤하고 똑똑하잖아요 눈치가.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도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주식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좀 대출을 또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 아. 뭐 평균 3억 원 이상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집값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 주린이 부생아들 같은 경우에 네네.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주식 투자를 하라 이렇게 뭐 권장하고 뭐 권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저도 막 이 재테크 위해서 주식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공부를, 네, 예. 공부도 하고요. 예. 모의 투자도 하고
또 항상 어르신부터 뭐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1994년, 95년부터 예.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주식은 여윳돈으로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아. 마음도 편하고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대출 끌어서 하는 거는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일단 처음 시작하는 주린인데 이렇게 신용잔고라든가 예. 남의 돈을 많이 끌어써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꼭 염두에 두셔서 네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꼭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참 많아요. 뭐 그런데 네. 사실 진짜 내 집 못 구할 것 같아서 2030 세대들이 많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부가 이런 대책 좀 더 추가로 발표할까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일 것 같은데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네. 대규모 공급 대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정부가 예. 이 관점을 바꿔서 공급 대책으로 가게 되느냐. 실은 이게 앞서 말한 부생화와 연관이 좀 있어요. 네. 3040들이 일종의 패닉 바잉으로 막 뛰어들게 되니까 네, 네. 이거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나오게 될 대규모 공급 대책, 뭐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린다라든가, 뭐 태릉 골프장, 또 용산 정비창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들, 또 2030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속 발표하게 될 이 공급 대책에 꼭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네. 만약 뭐 내일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하면 모레 키워드 경제 때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